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크로아티아 대 스코틀랜드. 자, 일단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바치치가 결장,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기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맥긴의 결장이 솔직히 좀 뼈아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채 아담스, 그리고 이제 그렉 테일러, 그리고 제임스 프레스트가 다 돌아온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기가 확실히 전체적인 그런 좀 전력 보강이 된 그런 좀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좀 존 맥긴의 좀 결장은 좀 누수는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폴란드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포르투갈에 이어 이제 2위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준수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크로아티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반면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이션스 리그 전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포르투갈과 이제 폴란드 상대로 모두 이제 비길 수 있었던 경기를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전반에 비해 이제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최근에 좀 스코틀랜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책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번 경기마저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코틀랜드 역시 뭐 마냥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설 만한 경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약간 적극적인 공세를 좀 펼칠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좀 내리면서 약간 수비적으로만 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흐름이나 전력은 이제 크로아티아가 더 낫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금 크로아티아의 경기력이 그렇게 지금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최근 계속해서 지고 있긴 하지만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이제 막판에 실점을 하며 1점 차로 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생각보다 스코틀랜드가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비빌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스코틀랜드도 솔직히 뭐 이 경기까지 지금 뭐 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본선 진출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런 좀 경기 과정을 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크게 이제 좀 뭐 대패를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인 경기도 최근에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뭐 충분히 뭐 스코틀랜드가 비빈다고 해도 크게 좀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크로아티아 승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배당이 비슷한 스코틀랜드 이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기준 오바. 그래서 스코틀랜드 이프랜승이나 2.5기준 오바로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대 룩셈부르크. 자, 일단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북아일랜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좀 승리를 거뒀던 그런 좀 불가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벨라루스 상대로 홈에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을 좀 못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룩셈부르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최근 좀 룩셈부르크의 좀 모멘텀도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요 경기도 이제 경기 항상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좀 룩셈부르크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좀 중원이 약한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불가리아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원 싸움에서의 그런 좀 우세를 좀 바탕으로 이제 불가리아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좀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전개가 어렵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지금 공격력도 떨어진 그런 룩셈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룩셈부르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공격에서 좀 안 풀리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룩셈부르크도 룩셈부르크긴 하지만 불가리아도 뭐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자, 다만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리아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포텐성도 지금 뭐 룩셈부르크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뭐 골강호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룩셈부르크보다는 불가리아의 그런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불가리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불가리아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룩셈부르크의 좀 공격력도 많이 안 좋긴 하지만 불가리아도 언제든 좀 이제 공격이 이제 식을 가능성이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두 팀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저득점 양상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덴마크. 자,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좀 상당히 많죠. 일단은 이제 로드리는 시즌 아웃을 이제 좀 당했고, 그리고 지금 올모도 결장, 그리고 페란 토레스,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까지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노르가르드, 그리고 안데르센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스페인이 뭐 네이션스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뭐 세르비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삐끗했지만, 그 다음 경기에서 스위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좀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직접 뭐 스위스 전에서는 초반에 이제 스페인 선수 한 명이 좀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스페인이 더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 3골을 넣어 좀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이제 좀 수적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좀 모르는 그런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며 굉장히 좀 이제 경기를 좀 압도했던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좀 이어갈 만한 요소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덴마크 역시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연승 중으로 초반부터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좋은 공수 밸런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인 그좀 덴마크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자, 다만 이런 지금 흐름이 좋은 덴마크라고 해도 스페인과는 여전히 좀 전력 차이가 크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런 덴마크의 경기력도 비교적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홈 스페인과의 경기력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클 것으로 봅니다. 그쵸. 물론 이제 스페인이 지금 뭐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좀 뎁스가 워낙 좀 두껍고, 그리고 좀 대체 선수도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뭐 전력 누수에 대한 그런 좀 타격이 크게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대체 선수들이 좀 레드볼님 많다 별풍선 보니까. 50개 감사합니다. 레드볼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레드볼님.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대체할 만한 그런 좀 선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전력 누수가 큰 스페인이라고 해도 덴마크와는 이제 좀 전력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확실히 좀 스페인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부분이 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직전 스위스전에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 스페인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스페인 승 보는 경기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대 북아일랜드. 자, 요 경기는 이제 헝가리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골키퍼 1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양 팀 다 어느 정도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있는 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벨라루스가 지금 친선 경기 포함 지금 5경기 연속 골이 없었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룩셈부르크 상대로 골을 넣으며 무득점 행진을 끊었고 그리고 이제 승리까지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룩셈부르크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직전 경기의 좀 벨라루스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불가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며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였지만 골을 넣지 못하며 아쉽게 이제 1대 0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좀 연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다소 좀 좋지 못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연승 흐름이 끊긴 그런 좀 북아일랜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양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벨라루스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룩셈부르크보다 이제 훨씬 더 수비가 견고한 그리고 좀 북아일랜드 상대로는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벨라루스가 이제 골을 넣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득점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벨라루스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낮고 그리고 더더욱 좀 상대가 그래도 이제 비슷한 좀 레벨의 좀 팀들 중에서는 좀 수비가 견고한 그런 좀 북아일랜드다 보니까 좀 벨라루스의 그런 좀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역시 공격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뭐 북아일랜드 역시 뭐 크게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되면서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전력이나 경기력은 북아일랜드가 더 낫긴 하지만 이제 홈이 아닌 원정에서의 그 북아일랜드는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솔직히 요 경기가 만약에 북아일랜드가 홈 경기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좀 뭐 북아일랜드 사이드를 좀 확실하게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원정 경기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걸 뭐 북아일랜드를 좀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햄무알부로 좀 접근을 하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네 결과 상관없이 저득점 양상 언더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대 루마니아 경기. 자, 일단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예요. 자, 일단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코소보와 이제 리투아니아를 연달아 잡으며 지금 네이션스 리그 전승을 거둔 중이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3골을 넣으면서 공격 흐름도 좋은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득점력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좀 큰 팀인데 그래도 좀 최근에는 공격 흐름이 살아나면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뭐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코소보 상대로 홈에서 무려 좀 4대0 대패를 당하며 좀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이제 키프로스가 뭐 전반 초반부터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며 이제 PK를 좀 내줬고
그리고 그 후에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결국 좀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여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루마니아가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진성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좀 이제 자기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그런 좀 경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전개가 좀 잘 안 되다 보니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기를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키프로스의 좀 좋지 못한 전진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볼을 소유하게 된다면은 좀 자기 진영에서 이제 의미 없이 좀 헛도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크로스 전개가 많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이고, 그리고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루마니아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공수 방면에서 뭐 루마니아가 우세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전력,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루마니아가 우세하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 뭐 루마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물론 확실히 좀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루마니아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기복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본다고 하면은 루마니아 승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포르투갈. 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나시오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 2경기 연속 지금 원정 경기를 좀 치렀는데 1승 1패를 좀 기록했고,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경기 연속 경기를 치렀는데 전승을 좀 거두면서 지금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폴란드의 뭐 행보도 나쁘진 않지만 포르투갈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밀리는 편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뭐 확실히 좀 양팀 다 뭐 좀 초반 페이스는 뭐 이제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포르투갈의 그런 좀 기세가 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양팀 다 뭐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침투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양팀 다 좀 침투를 통한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전력이나 흐름은 포르투갈이 더 좋긴 하지만 최근 유로에서의 그런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뭐 체코와 트르키예전 이후 이제 매번 저조한 경기력을 이제 좀 보였던 그런 좀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최근 좀 원정 경기력은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네. 게다가 이제 특히 지금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좀 원정에서 경기 운영에 나름 좀 어려움을 좀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약간 좀 원정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도 좀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저조한 흐름의 그런 원정 포르투갈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뭐 좀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포르투갈은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 지금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지금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원정 지금 포르투갈의 승, 네, 한 1.54대 후반의 그런 배당은 뭐 크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는 폴란드가 포르투갈을 잡아 먹어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폴란드 사이드로 보는 게 배당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좀 나은 선택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 폴란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폴란드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폴란드 프랜스는 2.5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대 스위스. 자, 일단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우비치, 그리고 이제 밀랑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이제 일리치, 그리고 지보코비치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좀 많은 그런 좀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빈 바르가스, 그리고 이제 자카리아, 그리고 이제 오메라직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세르비아의 전력 누수가 훨씬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 유로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조별 리그에서 이제 좀 탈락을 했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스페인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좀 승이 없는 상황으로 흐름이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전에 비해 이제 모멘텀 및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최근의 세르비아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유로에서 이탈리아 상대로 이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두는 등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였긴 했지만 현재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전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한 명 퇴장당한 이제 스페인 상대로 4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좀 최악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긴 했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유로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활약을 좀 보였던 좀 스위스긴 하지만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좀 스위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스위스가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르비아보다는 뭐 전체적인 밸런스나 경기력은 더 낫다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세르비아의 그런 여전히 좀 핵심 그런 선수들의 결장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큰 전력 누수를 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좀 세르비아가 더 불리한 요소가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 핵심 선수들의 이제 결장이 많은 그런 좀 세르비아가 그게 좀 영향이 좀 미치듯 이제 지금 인게임 내에서도 이제 경기력이 좀 저조한 모습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은 스위스라고 해도 뭐 세르비아 상대로 뭐 우세하면 우세했지 좀 밀릴만한 요소는 좀 전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뭐 게다가 이제 뭐 세르비아에 대해서 또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전보다는 공격 전기가 더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장악력도 이전보다 더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좀 그만큼 이렇게 좀 세르비아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봤네요. 자, 물론 이제 유로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한 그렇죠 세르비아보다는 이제 그래도 이제 스위스가 더 좀 나은 상황이고, 뭐 전력이나 이제 흐름, 뭐 경기력 부분에서도 뭐 스위스가 더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스위스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스위스 프랑스 모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만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제 리투아니아 대 코소보. 네, 일단 뭐 10시에 있는 경기죠. 요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코소보 승 보는 경기.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더 보자고 하면은 요거는 미국 대 이제 파나마.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승. 그리고 요거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네, EM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2.5조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A매치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스펀지님.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